자, 10년이 꼬박 걸리던 신약 개발을 단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다. 어때요? 완전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바로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리는 AI의 미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미래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 대체 그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의 말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AI가 의학, 예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 정말 모든 걸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죠. 아니, 대체 10년 걸릴 일이 어떻게 몇 주 만에 가능해진다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기존의 신약 개발 공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원래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요, 평균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단계들처럼요. 이건 수많은 실패의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정말 길고 고된 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사비스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려 10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배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10년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 단 1년, 빠르면 몇 달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거죠. 그 혁명의 신호탄은 바로 알파폴드였습니다. 자, 우리 몸의 단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엄청나게 복잡한 종이접기 같아서 딱 맞는 모양으로 접혀야만 재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예측하는 게 과학계의 50년 묵은 숙제였습니다. 아무도 못 풀던 문제였죠. 그런데 알파폴드가 바로 이 생명의 설계도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설계도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AI의 능력, 이게 과학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서 창의성의 세계, 특히 비디오 게임 개발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하사비스는 원래 AI 전문가 이전에 아주 잘 나가던 게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AI가 게임 개발에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해요. 예전처럼 수백 명이 몇 년 동안 매달려서 블록버스터 게임 하나 만들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소수의 천재적인 팀이 순식간에 세상을 놀라게 할 게임을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구글이 만든 지니 같은 모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단어 몇 개만 던져주면 플레이할 수 있는 세계가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하사비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습니다. AI가 멋진 세계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재미있게 만드는 그 영감, 그 설계, 이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인간의 역할이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걸 해내는 이 시대에 위대한 발견을 이끄는 과학자의 그 번뜩이는 직관, 그 특별한 감 같은 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사비스는 이 감을 아주 멋진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과학적 취향 또는 테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길이 진짜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지 알아보는 그 안목. 바로 이 취향이 평범한 과학자와 위대한 과학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물론 훌륭한 멘토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절대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딱 잘라 말합니다. 진정한 감이라는 건요, 오직 실험실에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만 날카롭게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 바로 박식가, 영어로는 폴리메스가 되는 겁니다. 딱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요.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항상 물리학과 생물학, 또 예술과 공학처럼 전혀 다른 분야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태어났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AI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 그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AGI의 정의를 두고 정말 말이 많지만
하사비스에게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잖아요. 바로 그 뇌를 완벽히 이해하고 또 그걸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최종 목표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AI도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을 훌쩍 뛰어넘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지문을 살짝만 바꿔도 어린아이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앞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로 일관성이나 보편성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사비스가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테스트인데요. 이런 겁니다. 1911년까지의 물리 지식만 딱 알려준 AI가 과연 1915년까지의 혼자 힘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냥 정보를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창의적인 도약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AGI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뭘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하사비스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사비스는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도구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복잡한 기계어로 코딩하던 게 파이썬으로 훨씬 쉬워졌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훨씬 더 복잡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배우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서 나만의 학습법을 마스터하라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타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AI가 스스로 취향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정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함께 힘을 합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AI의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